가치가 전해될 때까지, 이 땅에 전쟁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 진정한 평화가 올 때까지. 네, 새해 들어서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많이 이렇게 지금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새해가 시작한 지 이제 고작 3일째인데, 1, 2, 3일 계속 저희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계속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시민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다 이렇게 접하셨겠지만 남북 간의 대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뉴스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가면서 어떤 분위기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부터 소개해 주시죠. 첫 번째 뉴스는요, 먼저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적극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들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첫 번째,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 및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 마련, 그리고 남북 사이의 접촉과 내왕, 협력과 교류를 폭넓게 실현, 그리고 남북 사이의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원칙에서 풀어나가자. 또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리고 남북 당국이 만날 수도 있다. 이런 견제, 이런 논조의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요? 너무 다 얘기했나요? 언론에서는 이제 북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참가 내지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한 것을 매우 크게 보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 북의 어떤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크게는 그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비롯한 어떤 이 군사행위를 중단하는 것들을 크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그 적대행위나 군사행위 중단을 이야기한 것과 더불어서 저기 2번 항에 있는 남북 사이의 접촉과 내왕, 협력과 교류를 폭넓게 실현시킨다라고 해서 남북 사이에 당국 간 회담뿐만 아니라 민간 교류를 다시 시작하자라는 식의 적극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다고도 얘기를 하지만, 이번에 북의 신년사를 통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하겠다라고 입장 표명을 한 거고요. 신년사에서 저렇게 구체적으로 저렇게 표현한 것도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도 처음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남북 간의 관계 개선에 이렇게 희망적인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기사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남과 북에 막혀있던 그 판문점의 그 통신선이 다시 개통이 됐습니다. 그 관련 내용도 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통일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이 판문점을 통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1월 9일 날 당국 간 회담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대표단의 구성이라든가 의제 같은 경우도 폭넓게 열어두고 회담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북에서 그러면 판문점에 있는 이 전화선을 다시금 연결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전화통화를 하는 일이 있었고요. 판문점의 채널은 2016년 2월 달에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남북 사이에 있었던 유일한 연락선이었던 저것이 이제 끊겼는데요. 691일 만에 남북 사이의 대화 채널이 다시금 복원이 되는 매우 감격적인 모습이 오늘 있었습니다. 네, 저도 퇴근하기 전에 잠시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이 장면을 이렇게 봤었는데요. 반갑습니다 라고 이렇게 글자로 이렇게 나와 있는 기사를 봤는데,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동적인 그런 기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이런 대화들이 더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은 그러기 위한 대화를 위한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또 같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MBC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4월 이후로 연기된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한미 간에는 그 패럴림픽이 끝나는 3월 18일 이후에 연합군사훈련을 실시간
할 것이다. 중단이 아니라 한 달 정도 미룬 거죠. 이런 식의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과 지난주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우리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일정에 대해서 항상 한국과 일정을 논의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은 논의할 수 있는데 중단은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군사훈련이 중단이 되지 않은 상태고 몇 주간 미뤄진 상태고요. 또 하나는 이 3월 달에 있을 키리드몰 군사훈련뿐만 아니라 8월 달에 을지 프리던 가디언 군사훈련이라고 해서 또다시 대규모 군사훈련이 거의 한국은 한반도 주변에서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이 군사훈련에 대한 중단, 단지 며칠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이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남북 사이에 혹은 북미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동안에는 군사훈련이 중단이 되어야만 대화를 위한 또 환경이 조성이 되겠죠. 네, 여러분들 작년 기억나실 것입니다. 1년 내내 계속 대규모 군사훈련들이 이어지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그리고 전쟁 위협이 얼마나 높아졌었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말 어렵게 쉽지 않게 오랜만에 찾아온 대화의 기회이니만큼 부디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이런 군사훈련들 모두 다 집어치우고 앞으로 계속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대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좀 어이없는 소식이죠. 아마 기사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개성공단이 폐쇄되었을 때 정말 어이없게도 박근혜의 말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었다고 합니다. 폐쇄 이유도 없었고 회의도 거치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떠안게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관련 내용 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6년 2월 10일에 갑자기 개성공단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던 100여 개의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요. 개성공단은 분명 2013년도에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가 재개되는 상황에서 남북 사이에 어떠한 정치적 영향 받음 없이 항상 개성공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라고 남북 사이에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갑자기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습니다. 네. 문재인 정권 들어서 통일부 내에 통일부 혁신이라고 해서요. 그 박근혜 정권 정권 동안에 통일부에서 이제 어떤 적폐들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기간이 있었고 네. 그 보고서가 지난주 목요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개성공단 중단의 조치는 NSC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2월 8일 날 박근혜가 구두로 개성공단을 문을 닫으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한참 논란이 됐었던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현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쓰인다라는 논거도 원래 문 닫았던 2월 10일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제 통일부가 어떤 논거를 거쳐서 이제 개성공단을 닫아야 되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렸는데 그 청와대에서 그런 코멘트를 더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리고 법적 절차도 당연히 없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던 것이 그 통일부 내 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밝혀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이것도 또 참 어이없는 일인데요.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가 있었죠. 박근혜 정권 당시에 우리의 민족의 자존심을 단돈 10억 엔에 팔아먹었다고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의심했던 대로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 또 같이 나왔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날 이번에는 외교부 내에 TF가 구성이 돼서 위안부 합의가 과연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었고요. 네. 네, 35페이지짜리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이면 합의가 있었다라는 건데요. 이면 합의의 내용은 소녀상을 더 이상 해외에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성노예라는 표현을 한국 정부는 쓰지 않는다. 그리고 위안부 투쟁의 주체인 정대협과 꾸준히 논의를 해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이전할 것을 협의를 하고 한국이 노력한다라는 이면 합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외교부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던 이제 이면 합의는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말짱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는데요. 이 이면 합의가
이면 합의는 이제 소문으로 많았으니까. 근데 이면 합의 내용보다 그 제대로 된 사과 없이 단돈 10억엔 그 정유라의 말값도 안 되는 그 돈을 받고 위안부 합의를 썼던 그 배경, 미국이 이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그 영향력을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일 간의 역사적으로 사과하고 배상했어야 되는 문제를 미국이 네. 강력하게 뒤에서 배후 조정을 해서 위안부 합의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오바마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를 환영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다 알려지지 않은 것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뒤에서 미국은 그것들을 오히려 이제 미국은 이 지역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한미일 군사공조를 통해서 더욱더 높여가고 싶어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한일 간의 역사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사진도 굉장히 그걸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예. 네. 저것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내에 있었던, 그래서 박근혜 정권의 어떤 반통일적이고 친미적이고 친일적이고 반민족적이었던 정책들을 펼쳤던 이들에 대한 어떤 처벌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한 주 동안 좋은 뉴스들 많이 가지고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